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엽 변호사입니다. 방금 나경원, 박충건 등 국힘의원 10여 명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나경원, 박충건 등 의원 10여 명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사기가 떨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삼수갑산을 한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체포를 갖다가 더 막아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사기를 올리고 지지자들을 또 기분 좋게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가서 좀 관저 앞에 차량이 들어가는 걸 좀 막아주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여의치 않은 것이고 또 그러다가 여러 가지 불상사가 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도 경호처가 끝까지 이렇게 막아서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체포가 된다고 치더라도 그 체포가 별겁니까? 그 48시간이에요. 가가지고서 무기권 행사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경호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걔들이 이제 하는 건 구속영장을 치는 거죠. 근데 구속영장을 치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고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구속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구속 상태에서 오히려 그 재판 준비하면 됩니다. 구속됐다 하더라도 탄핵심판 재판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원래가 구속됐다 그래서 이 민사재판이 있을 때 내지는 탄핵재판이 있을 때 거기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형사는 형사대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면서 탄핵재판에도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정말 물론 이제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 금방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그렇게 구속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너무나 정당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윤 대통령에게만 어떤 특권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시키려고 하는 어떤 저들의 의도가 지금 있었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1,200명이나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6.6%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무도하게 저 이재명 세력에 의해서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힘이 없나?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당한단 말이야? 뭐지 이거?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 나라 국민이 뽑은 자유 이 민주 세력 이 보수 대통령이 우리 우파 대통령이 저렇게 당해? 그럼 누가 저렇게 하는 거지?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네? 이 나라 진짜 위험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지지율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법적 투쟁을 해나가면서 정치적 투쟁도 함께 해나가면 된다. 전혀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공수처로 출발하기 전에 육성 녹음을 남길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육성이든 아니면 그것이 필적이든 간에 글로 남기든 말로 남기든 뭘로 남기든 간에 어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육성 녹음을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말이죠. 아니면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국민 육성 담화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말이죠. 이런저런 어떤 흑역사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러한 역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것이 가져올 어떤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든가 내지는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CNN이라든지 로이터라든가 여러 어떤 외신에 윤 대통령의 이런 어떤 체포 소식이 또 지금 공수처 지금 출두 소식이 막 전해졌단 말이에요. 타전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이거 좀 혁명 가운데 있구나,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윤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라. 국민들도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나라들도 전혀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법치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떳떳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라. 걱정 말고 기다려 달라.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음에 있어서 그 수사를 받는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이루어지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시간을 차분히 갖고 이 수사와 탄핵 재판에 조금 더 이렇게 감다운한 상태에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육성 녹음으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건 지지율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육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절절한 그런 어떤 호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의 견고함은 더 강해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몰랐던 사람들도 즉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수처가 이긴 것 같지만 그리고 저 좌파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파가 이긴 것이다. 꼭 이겨야 다 이기는 것이 아니십니까? 져야 이기는 경우가 있고 이기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렇게 체포를 당함으로써 이건 일종의 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건 지금 체포 당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46.6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지율이 50%를 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뭐 사실로 이제 정해질 것 같으니까 윤 대통령이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가지고서 또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또 공수처에 가서 또 이제 수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고 윤 대통령도 더 침착하게 어떤 그 상황을 장악하고서 그리고 준비를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공수처로 가는 건 정해졌습니다. 그럼 공수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뭐 앞승차, 뭐 호승차를 제대로 좀 태워가지고 가고 싶고 또 뭐 수갑도 좀 채우고 포승줄도 채우고 뭐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뭐 도주 의뢰라든가 증거인멸 의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공수처는 말이죠. 수사권도 지금 없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서 어떤 반감을 사는 국민들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반감은 물론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도움이 안 되죠. 공수처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경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국격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좀 확실하게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뭐 호승찬이 무슨 뭐 수갑이니 이런 어떤 되지도 않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싶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가기 전에 대국민 담화문을 한다니까 이 담화문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또 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시영 TV입니다.